삼국지에서 인육포 논란이 있는 위나라 모사가 있으니 정욱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정욱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당분간 잡장 퍼레이드를 좀 하려 했는데 최근 들어 정욱 요청이 많이 올라와서 정욱 선정했습니다. 정욱의 자는 중덕이며 동군, 동아연 출신입니다. 정욱의 이름은 조조군에 임관할 때 원래 정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태양을 손으로 받드는 꿈을 꾸었다. 이후 연주가 여포한테 빈집당했다. 이때 정욱이 결정적인 공을 세우죠. 나중에 조조가 이걸 알고 태양을 뜻하는 해일자를 하나 더해서 우기 되었다. 봉일심이라인데요. 후대에 시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충심을 뜻하는데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태양을 받드는 충심, 그리고 두 손으로 태양을 받들었다는 정욱의 꿈. 그래서 우구로 개명했다고 하는데 개명의 시기는 글쎄요. 연주를 되찾은 당시 조조가 기껏해야 사공이거나 사공에 오르기도 전일 건데 부하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줄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수배 때문에 쫓기거나 하는 상황 아니면 웬만하면 안 바꿔요. 아니면 도사가 출세하려면 이름을 바꾸라 했다든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얘기에 뭐라 나오냐면 관례를 하기 전에 부친이 돌아가시면 아명을 대명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명, 즉 정식 이름은 보통 20세 관례할 때 받죠. 근데 이름을 줄 부친이 그 전에 돌아가셨다. 그땐 비석에 자식의 효명을 새겨야 돼요. 근데 이걸 아명을 새길 순 없죠. 그래서 아명을 대명으로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친이 지어준 이름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나 왕이 이름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욱은 조조가 지어준 별명이었다가 나중에 조조가 왕에 올랐을 때 정식으로 이름을 내렸지 않나. 220년에 조비의 제위를 권하는 상소가 있는데 여긴 정욱의 관명이 욱이라 되어 있습니다. 위위 안국정우 신욱이라 되어 있어요. 이건 후대에 쓴 게 아니고 성문을 탁본 뜬 겁니다. 탁본 자체는 후대에 떴더라도 그 비석 자체는 당시 만들어진 거죠. 예전에 유명한 사람이 쓴 비문 같은 건 서예가들이 탁본을 떠서 가져갑니다.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예영이 기억력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황조의 아들 황역이랑 같이 놀러 나갔다가 채용의 비문을 본 거죠. 당시는 탁본이 딱 생기기 시작하던 때로 보이니까 보통 필사를 했겠죠. 물론 저는 기록만 없지 한나라 때에도 탁본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종이만 있으면 이게 무슨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륜이 종이를 발명하고 그게 보급이 많이 안 돼서 후한 때조차 죽간을 주로 썼다 해도 식자들은 종이를 썼어요. 특히 종료같이 서예하는 애들은. 아무튼 황역이 그거 필사를 해왔어야 됐는데 하니 예영이 제가 외웁니다 하고 줄줄 썼다. 근데 몇 글자가 생각 안 난다. 나중에 보니 그 생각 안 난다는 글자들은 파손된 글자들이었다. 정욱은 키가 8척 3촌, 수염이 고왔다. 참고로 유비의 키가 7척 5촌이라 되어 있죠. 사설을 보면 제왕의 키가 보통 7척 5촌에서 8척 슬롯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7척 5촌이라는 게 실제 키라기보다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동아현의 현승, 왕도가 저각을 불태웠다. 황건적이랑 내통한 겁니다. 현승은 현령의 보좌관이죠. 이에 현령이 도망가 버렸다. 정욱이 현의 대성호족 설방한테 야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산으로 도망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정욱이 꾀를 냅니다. 산에 가서 황건적이 나타났다 구라를 치니까 사람들이 다시 성으로 도망갔다. 그대로 성문을 닫고 존버해서 현을 지켜냈다. 이후 연주자사 유대가 등용을 하려 했지만 삼국지포 등용 실패 멘트죠.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를 시전했다. 유대가 원소의 처자식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공손찬이 원소의 처자식을 나한테 포로로 보내라. 둘 중 하나 택하라는 거죠. 이에 유대가 정욱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찌 해야 되냐? 정욱이 명쾌하게 답을 주죠.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고 월나라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과 같다. 월나라가 바다 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수영을 잘합니다. 아이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당장 구해야 되는데 야 월나라 땅 가서 수영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공손찬은 월나라처럼 멀리 있다는 거죠. 물론 원교 근공의 이치에 반하는 조언이었지만 정욱은 공손찬이 원소한테 패할 것이라 본 거예요. 원소의 가솔들을 공손찬한테 넘겨버리면 이후에 그 화가 미치겠죠. 유대가 정욱의 말을 따르니 역시 공손찬이 원소한테 발려버렸다. 유대가 이에 정욱을 도의로 임명했으나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다. 곧 유대가 황건적이랑 싸우다 패망했다. 그런데 이후 조조가 정욱을 등용하려 하자 알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이에 현의 사람들이 야 유대가 부를 때는 아프다고 하더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유대가 유효의 형인데 황실 일원으로서 인망이 높았어요. 유대는 용이고 유효는 기린이라 이 둘을 얻으면 용과 기린을 얻는 것이다.
당시 유대와 유효가 둘 다 무죄에 청구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자사가 야, 한 집안에 2명은 좀 아니지 않냐. 이에 도구봉이 유유를 청구하면 유대한테도 잘 보일 것이고 그러면 그 둘을 포섭해서 네 앞길에 도움이 된다. 나름 걸출한 인물이었는데 망해버렸으니 사람들이 야, 정욱 저거 진작에 좀 도와주지, 이런 원망의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정욱은 그냥 웃으면서 떠났다. 그리고 조조가 서주로 출병하는데 진궁이 장막을 깨워서 여포를 초빙하고 연주 빈집을 털어버리죠. 조조는 이때 순욱, 하우돈 그리고 정욱을 남겨놓고 갔었습니다. 여포한테 치중이 털렸다가 하우돈이 인질로 잡혔다가 난리가 나죠. 이때 위세어에 나오는 인육이라가 논란이 되는데 치중이 털렸으니 당연히 군량이 모자랐겠죠. 이때 정욱이 자신의 고향을 약탈하여 식량을 조달했는데 여기에 인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일단 자신의 고향을 진짜 약탈을 하였는가? 당시 약탈은 전쟁의 주요한 보급원이었습니다. 제갈량도 4차 북벌 때 그 상규의 보리를 약탈하려 하죠. 이에 신하들이 조예한테 그 상규현 일대 보리를 불태웁시다 청의하자는 거예요. 조예가 야, 그 우리 거잖아, 우리가 써야지, 우리가 약탈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보리를 수확하는 중에 사마이가 습격해서 퇴각시키죠. 그렇다면 인육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이 역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군량이 모자란 상황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방패를 삶아 먹었다, 병사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다. 심지어 장홍은 어떻게 합니까? 군량이 오릭나니까 자신의 애첩을 죽여서 그 고기를 부하들한테 먹입니다. 이게 미담으로 남았어요. 자신의 애첩까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장홍의 병사들과 식솔들 7천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단체로 자결했다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조조의 세력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후술하겠지만 조조가 원소한테 망명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금의 도덕관념으로 보면, 그리고 당대에도 이게 권장할 만한 짓은 아니지만 상황이 급박하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예들도 있다. 이 일로 나중에 정욱이 삼공에 못 올랐다 되어 있는데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 꼭 이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일단 삼공은 덕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비가 가오를 태위에 임명했을 때 송곤이 그런 애를 태위에 앉힌다고 비웃었던 겁니다. 정욱은 가우과예요. 모사라 그러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계책을 내는 자들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욱 자체가 성격이 그리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공은 사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니죠. 실권이 있는 자리는 상서령, 중서령, 중서강 같은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비가 정욱을 삼공에 올리려고 했다는 정황도 있죠. 그런데 정욱이 늙어서 죽어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정욱과 관련된 논란은 아닙니다만 수당연이라는 소설에서 정교금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나간중의 연희처럼 수당대의 실존 인물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당연히 이세민이 주인공이겠죠. 근데 여기에 정교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왕세충을 버리고 이세민을 택해서 현무문지변에 참가한 공신이죠. 수당연희에는 이 정교금이 신분이 비천해서 젊었을 때 무례배들을 모아서 노략질로 연명했다 되어 있는데 1986년에 이 정교금의 무덤이 발굴됩니다. 비문에 써있는 거 보니까 4대째 관리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정교금이 바로 정욱 일가가 뿌리 내리고 살던 동아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교금을 정욱의 후손으로 보기도 해요. 어딜 가나 연희가 문제죠. 조조가 폭양의 여포를 기세좋게 공격하는데 패하죠. 헌제춘추에 따르면 조조가 여포의 기병대한테 붙잡혔다. 조조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조가 어디 있는가 물으니 조조가 저기 황색말을 타고 도망가는 자가 조조다 하고 빠져나왔는데 도망가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 이런 대패를 하고 틀렸다 싶어서 원소한테 가족들을 볼모로 보내고 투항하려 한 거예요. 이에 정욱이 님 쫄았어요? 하면서 설득하는 거죠. 조조가 그 생각을 거두었다. 훗날 조조가 정욱한테 그때 네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원소 밑으로 들어갔으면 당연히 원소가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에 트집 잡아서 죽였을 겁니다. 이후에 협천자를 했을 때 조조는 정욱을 상서대에 넣습니다. 당시 상서령을 순욱부터 해서 조조가 자신들의 측근들로 다 심어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관들을 모두 포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승이 암살 모의를 하는 등 고생하죠. 유비가 서주에서 여포한테 통수 맞고 조조한테 투항하는데 정욱이 유비를 죽이라 합니다. 근데 평판 걱정 때문에 못 죽이죠. 곽가의 십승론에서도 나오듯이 이게 원소와 조조의 확연한 차이점이거든요. 원소는 유훈, 순우경, 장홍 그리고 그를 변호하던 진용 등 명성 있는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지 부하 전풍도 패전의 예측을 맞췄다고 꽁해가지고 죽입니다. 반면에 조조는 예형이나 공융 등 눈엣 가시도 함부로 못 죽였습니다. 공융도 차도살인으로 죽인 거고 예형도 형주로 치워버리죠. 이때 유비를 안 죽인 건 정치 전략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잘 못합니다. 한직을 주고 억류를 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병권을 줍니다. 원수를 치게 보내버려요. 그러니 곽가와 정욱이 시급하는 거죠. 그거 뭐하러 보냈습니까? 금방 그거 다시 안 옵니다.
역시 유비는 또 서주를 불법 점거하고 주령만 혼자 터덜터덜 돌아오죠. 이 일로 주령이 조조 눈밖에 나버려요. 당시 위험 있던 우금한테 주령의 인수를 회수해와라. 우금이 소규모 병력만 데리고 주령의 군용에 가서 인수 내놔라. 바로 꼼짝도 못하고 내놓죠. 우금의 군부 서열이 사천왕 바로 밑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주령이 잘해요. 그래서 조조가 이게 탐탁치 않았는지 니들은 주령보다 못하냐 했다 하죠. 사실 애초에 유비를 보내버린 조조 본인의 잘못이죠. 물론 유비도 사심없이 농사지는 척하고 젓가락 떨어뜨리고 연기 열심히 했습니다. 조조가 속은 건데 물론 저 같아도 속을 것 같긴 해요. 조조와 유비의 인연은 되게 오래됐어요. 유비가 반동탁 토벌군 때 조조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조한테 마음의 빚도 있거든요. 조조가 서영을 추격하다가 대패하고 그 대패로 유비가 살길 찾으러 공손창한테 도망간 거예요. 아 저거 저 친구 사람은 좋은데 참 안 풀리네. 또 여포한테 털리고 저 고생한다. 그 짠한 마음도 있었겠죠. 정욱은 원소와 대치할 때도 활약을 하는데 바로 견성을 불과 700으로 지킨 겁니다. 이에 조조가 2000을 증원하려 하였다. 왜냐면 견성이 백마 동쪽의 요충지죠. 그런데 정욱이 그거 보내지 말라 합니다. 병사가 적어야 무시하고 공격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됐습니다. 원소가 견성을 스킵해요. 이에 조조가 가우한테 맹분과 하육의 담력도 그에겐 미치지 못한다. 그 맹분은 호랑이한테도 안 쫄았던 인물이고 하육은 대병에 호통을 쳐서 떨게 한 인물이죠. 이어 이원, 즉 원담 원상을 공략할 때 원상의 부하 고번이 황하를 통제했다. 이에 조조가 이전과 정욱한테 야 군량을 배에서 내려서 육로로 옮겨라. 그런데 이전이 딱 보고 야 고번 저거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죠. 정욱이 가능할 것 같다. 조조의 허가 없이 그냥 고번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수로를 확보했다. 만약 실패했으면 처벌됐겠죠. 절도를 어겼으니. 이게 쉬운 작전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도하작전이거든요. 도하작전이 얼마나 어려운 작전인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황하 북쪽에서 도하를 했다 하니 아마 성동격서였을 거예요. 도하작전에는 무조건 성동격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류에서 건너는 척 위세를 부리고 실제는 하류에서 건너는 방식이죠. 안 그러면 아예 건널 수 없거나 건너자마자 배수진돼서 전멸합니다. 2번을 토벌하고 정욱은 분무장군 및 안국정무에 봉해졌다. 조조가 형주에서 유종을 항복시켰을 때 유비가 교주로 가려다가 송건이랑 손잡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비는 송건의 손에 죽을 것이다. 오직 정욱만이 아니다. 송건은 유비를 받아들이고 같이 싸울 것이다. 정욱 말대로 됐죠. 조조가 관서의 한수와 마초를 토벌하러 나갔을 때 조창은 오관족 토벌하러 올라가고 조비는 오관중랑장으로서 수도를 지키고 있었죠. 이때 하간군에서 모반이 일어났어요. 하간은 공손찬의 역경로가 있던 곳이죠. 모반을 토벌하니 1000여 명이 투항했는데 제장들이 모두 참수해야 된다. 정욱이 하지 마라 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안정되어 있으니 쟤들 살려줘도 갈 데 없다. 죽이는 건 조조한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에 제장들이 아니 고금을 통틀어서 이런 역도들을 살려둔 적이 없었다. 못 빼야 된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청을 올려서 허락을 맡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정욱이 삐져서 말을 안 했다. 조비가 정욱을 따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러니 정욱이 하지 마이소. 살려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비가 정욱의 말을 들어요. 조조가 복귀하자 과연 그들을 살려주었다. 조비가 이 얘기를 조조한테 합니다. 그러니 조조가 한마디 하는 거죠. 역시 정욱이다. 군략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의 문제에도 밝구나. 조비가 1000의 투항구를 마음대로 죽였으면 아마 조조가 되게 뭐라 했을 거예요. 순욱은 조조의 위공즉위를 반대하면서 정식 상서령에도 안 오르고 시위하다가 팽당하고 죽죠. 정욱은 모사라고 했잖아요. 한왕실의 충성 그런 거 없습니다. 순유 등과 함께 위공즉위를 권했다. 그리고 정욱은 위위가 되었다. 그런데 형정이랑 싸워서 면직됐다. 그리고 이후 기록이 갑자기 조비가 제위에 오르고 위위에 복귀했다 되어 있는데 정욱이 면직당한 이후에도 분명 정치활동을 했어요. 형정이랑 싸워서 면직됐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면 초반부에 언급했던 위공경 상존호주에 정욱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공경들이 존호, 즉 황제죠. 존호를 칭할 것을 상주한다. 조비한테 황제 올라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40명이 넘는 명단이 올라가 있는데 1빠따가 화음이에요. 당시 화음이 상국이었습니다. 상국은 승상 위에요. 동탁이 상국에 올랐었죠. 그리고 2빠따가 태위 가후, 3빠따가 왕랑, 정욱은 중간쯤에 나옵니다. 딱 위위라고 나와요. 당연히 이게 조비가 제위에 오르기 전에 올라간 상주문인데 이 말은 정욱이 위위에서 면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욱이 삐져서 병을 핑계로 조정에 입조를 안 하고 뻗팅긴 것 같아요. 근데 사직 처리를 안 한 거죠. 실제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잔치하는 중에 정욱이 돌변해서 문고로 잠그고 두문불출했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만큼 올라왔으면 만족한다. 이제는 안 할랍니다 하면서 아마 형정이랑 싸우고 편들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삐진 당시의 일화 같아요. 정욱이 80 다 돼서 죽죠. 조비가 눈물을 흘리고 거기 장군의 추증 시오는 수쿠라는 선시를 주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정욱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눈을 뜨고 일어나 답하길 정욱은 일찍이 현해에 남은 군사와 민간인들을 동솔하여 황건직에 내통한 현해 관리로부터 현을 지키는 바가 있어. 또한 여포가 연주를 빈집들었을 때 연주가 완전 넘어가지 않은 것은 순욱, 하오동뿐만 아니라 기병대로 창경진을 점령하여 진궁의 도하를 막기도 한 정욱의 공로도 있어. 그리고 이번 토벌시 그는 잡병들 수천을 징집하여 전투에서 공을 세워 분무장군에 오른 바 있어. 뿐만 아니라 그는 위장군을 지휘하여 궁궐의 수기를 담당하는 위위를 지냈어. 다만 그가 대병을 통솔한 바는 없으니 통솔은 81 정도면 적당하다보. 그렇다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키가 8척 3촌이라 되어 있어. 당시 도량형에 의하면 190에 달하는 키요. 그리고 그는 조조도 인정한 배짱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분무장군 출신이요. 전국의 무용을 떨친다는 장군지가 아니요. 비록 그의 무용에 관한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피지컬이나 전장에서의 배짱 여기만 장군직을 봤을 때 46은 너무 낮소. 대폭 올려서 68 정도는 줘야 된다고. 그렇다면 지력은 어떻소? 그는 공손창과 유대의 패망을 예견했고 원소와 송곤의 심리 등을 간파하였어. 그리고 그가 순유나 곽가처럼 군사로서 조조를 보좌하진 않았으나 조조가 정욱의 군략을 인정한 바가 있으니 382 리메이크의 91을 인용할 만하오.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가 거쳐간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리는 수장현령, 동평상, 상서동조인데 당시는 전시라 치세에 대한 기록은 딱히 없어. 그리하여 정치 역시 38 리메이크의 76을 인용할 만하오. 그렇다면 매력은 어떻소? 정욱은 성격이 원만하지 않다 되어 있어. 아마 조정에서 왕따였을 것이오. 이에 그의 매력은 45로 낮춰야 하오. 그리고 손찬이 형이 이어 묻기를 공손범은 만나보았는가? 관정이 답하길 그건 서두를 것 없어. 톰이 왜 항상 제리한테 얻어 터지는 줄 아시오? 항상 먼저 성급히 움직였기 때문이요. 손자께서는 전쟁의 실패는 나를 움직이는 데 있지 않고 적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데 딸렸다 하였소. 그가 비록 야행성을 핑계로 굴에서 나오고 있지 않으나 곧 스스로 기어 나올 것이요. 이에 손찬이 형이 불화를 탁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어둠의 요리사 정욱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